어제 오후 60대 중반의 한 분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을 살던 전셋집 주인이 갑자기 통보했답니다. 전세를 더 이상 안 받겠다고요. 월세로 전환하거나 나가달라고 했답니다. 월세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기절할 뻔했어요. 전세금의 절반을 돌려주고 매달 100만 원 넘게 내래요. 그분은 평생 전세로만 살아오셨습니다. 월세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시는데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변에 이런 분들이 갑자기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 대란? 아닙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무서운 월세 대란입니다. 2026년 임대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조용히 시작된 변화의 신호. 석 달 전 50대 후반의 한 임대인을 만났습니다. 30년간 전세로만 집을 내놓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전세를 못 받겠어요.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줄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집값은 예전만 못합니다. 은행 금리는 높아졌습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목돈을 돌려주려니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월세로 받으면 매달 꾸준히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 말이 무섭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꺼리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임대시장 전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세를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한 중장년층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충격,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전세 물건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0중 8구가 월세입니다. 전세 찾는 분들께 정말 미안해요. 보여드릴 게 없어요. 세입자 입장에선 재앙입니다. 평생 전세로만 살아온 분들이 갑자기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준비도 없이, 여유도 없이 말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전셋집을 알아보려고 석 달째 돌아다니는데 마음에 드는 곳은 모두 월세라고요. 전세로 나온 집은 상태가 좋지 않거나 위치가 불편하거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좋은 집에 살려면 월세를 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전세는 이제 특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월세가 기본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집주인들의 계산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이 났습니다. 집값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합니다. 투자처가 마땅치 않습니다. 오히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월세는 확실합니다. 매달 현금이 들어옵니다.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은퇴한 집주인들에게는 월세가 연금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공급자의 선호가 바뀌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충격, 월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이십니다. 전세금 2억을 돌려받고 보증금 5천에 월세 120만 원으로 계약하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돌려받은 전세금이 있으니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나가니까 1년이면 1,4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돈이 모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계산을 해보니 더 막막했습니다. 10년이면 1억 4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거의 3억입니다. 돌려받은 전세금이 서서히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전세로 살 때는 나갈 때 돈을 돌려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사라지는 돈이에요. 너무 아깝고 불안해요. 이것이 월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자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연금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월세로 120만 원을 내면 남은 돈은 80만 원입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를 내면 50만 원도 안 남습니다. 식비, 의료비, 교통비를 쓰고 나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매달 마이너스예요. 저축을 깨먹어야 해요. 이러다가 돈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이런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충격, 월세는 계속 오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릅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자주, 생각보다 많이 오릅니다. 2년 전 월세 100만 원으로 계약한 한 분이 계십니다. 최근 재계약 시기가 되어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물가도 올랐고 관리비도 올랐으니 월세를 올려야겠어요. 얼마나 올리려는지 물었습니다. 10만 원, 10%가 훌쩍 넘는 인상입니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가셔야죠. 이 가격에 들어오겠다는 사람 많아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거나 나가거나 두 가지 선택뿐이었습니다. 이사하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올린 월세를 받아들였습니다. 2년 후에 또 오르겠죠? 그때는 더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월세는 오르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수입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 같은 지출은 늘어납니다. 결국 삶의 질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식비를 줄이고 외출을 줄이고 친구 만나는 것도 줄이고 취미생활도 포기하고 그렇게 점점 움츠러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는 느낌이에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고백이었습니다. 네 번째 충격, 보증금도 위험합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보통 보증금을 냅니다.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그런데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2년간 월세를 성실히 냈습니다. 이사 나갈 때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당장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돈인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려니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전세 사기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월세 보증금도 위험합니다. 특히 개인 집주인과의 관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월세 시대에는 집을 고르는 것만큼 집주인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집주인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 소득의 올세다. 정부니 현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고 임대인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공급이 부족합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경쟁률이 수십 대 1입니다.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받으면 그만입니다. 새 세입자에게는 시장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월세를 올릴 수 없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더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절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쫓겨났어요. 정책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힘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개인이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2026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 월세 대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세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월세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월세를 낼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수입원을 찾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합니다. 자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비를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십시오. 월세를